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 라는 책이에요.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 네, 책 제목만 봐서는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 좋은 에너지로 내가 운이 좋다고 자꾸 말하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운이 좋아지고 내가 나를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내용일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책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뇌과학적으로 분석한 그런 패턴을 알려주고 그런 14가지로 패턴을 알려줘요. 분석한 데이터를 14가지로 패턴을 알려주고 그 패턴을 어떠한 패턴이 성공한 사람들의 패턴인지 그리고 또 그러한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알고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어떻게 훈련하고 단련시켜야 하는지 그런 실천법도 담겨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꼭 성공으로 이끌고 싶다. 어떠한 목표를 꼭 달성하고 싶다. 그런 분이시라면 이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또 내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를 중요시하고 풍요로움을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분이시라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조금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공감되지 않고 좀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꼭 성공하고 싶다. 나를 발전시키고 싶다. 변화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 하시가이 고지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은 일본의 멘탈 트레이너이시고요. 심리 카운슬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그런 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분석한 내용들로 담겨 있는데요. 사람의 심리, 인간에게는 심리학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무의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의식은 내가 표면적으로 의식하는 그리고 일상에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계산하고 뭐 그러한 것들 일상생활에 활성화가 되는 그러한 의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잠재의식은 뭐냐? 잠재의식은 잠이 들려고 할 때, 잠이 막 깼을 때, 그리고 어떤 거에 몰입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럴 때 활성화가 되는 의식을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잠재의식의 힘을 읽으면, 그 책을 보면, 잠들기 전에 잠이 막 들려고 했을 때, 내 잠재의식에 자기 긍정의 말이나 학원들, 그런 원하는 것들을 각인시키고 그러한 훈련들로 인해서 내 잠재의식의 힘을 키우는 그런 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담겨 있잖아요. 그러한 그 시간에 활성화가 되고 그러한 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 잠재의식이라고 해요. 그럼 무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외부로부터 자극이나 정보를 오감, 그러니까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다섯 가지를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 오감 정보가 들어있는 그러한 것들이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했어 라는 그런 상태를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있죠. 하는 말들, 행동들 그런 것들을 무의식이라고 얘기해요. 무의식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항상 집하고 직장하고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왔다가 쳇바퀴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마트를 들려야 돼요. 퇴근하는 길에. 그런데 운전을 하고 퇴근을 막 하고서 친구랑 같이 막 수다를 떨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가다가 우회전을 해서 마트를 가야 돼요. 그런데 막 수다를 떨다 가다 보니까 직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마트를 안 가고. 그런 것처럼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행동들 있죠.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의식보다 그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 내면에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것을 초월한 메타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메타 무의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그릇이 메타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이 내면에, 인간의 내면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잠재의식과 현재의식, 무의식. 그런데 이 무의식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는 메타 무의식이 잠재의식과 현재의식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안고 담고 있는 것이 메타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바꾸고 뭐 현재의식을 바꾸는 것보다는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메타 무의식을 변화시키고 이것을 내가 조절하고 조정하고 원하는 방향대로 이끄는 것이 더 훨씬 내 삶을 바꾸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꿔줘야지 내 삶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 무의식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그것을 분석한 내용이 14가지를 알려주세요. 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람들은 내적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적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삶이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둘이 다 똑같은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까지 똑같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둘 다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에서도 같이 근무를 하다가 한 사람은 정말 승승장구해요. 자신의 일에 성취를 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잘 진급을 하고 해요. 근데 한 사람은 중간에 그냥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일이 발생이 돼요. 왜 그럴까요? 둘이 똑같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정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잘 근무를 하고 적응을 했는데 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고 한 사람은 정말 잘 승승장구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A라는 사람, 정말 승승장구했던 A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노력을 한 거죠.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대학을 들어갔고 그 대학을 들어가서 그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그런 회사가 있는 그 회사를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찾아서 간 거죠. 그런데 B라는 사람, 이 사람은 외적 기준을 두고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거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 대학을 가야 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그 대학을 가서 이쪽으로 취업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권유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게 좋다고 하니까 이게 괜찮다고 하니까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거죠. 내가 스스로 좋아서 해야지 신나고 재미있고 무언가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시켜서 좋아서 좋다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력도 없고 열심히 하라는 열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포기하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농본주의고 그리고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자본주의로 바뀌었잖아요. 자본주의로 바뀌면서 또 다시 변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식주의예요. 지식주의는 뭐냐면 어떤 많은 정보를 모집하고 수집을 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성과물로 내는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고 원하는 정보를 끌어당기고 활용해서 무언가를 창출해내고 그러한 것들이 발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 가치관 그것을 더 중요시했어요. 내 개인의 가치관보다는 사회적 가치관, 사회적 통념 그리고 또 문화 거기에 나 자신을 끼워 맞추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변화했냐? 감성주의로 변화했다는 거예요. 소비도 물질적 소비에서 감성 소비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했어요. 왜 그러냐면 점점 더 세분화가 된다는 거죠. 책들도 보면 지금 보면 마음 공부에 관련된 내용들, 내 감정을 다루는 그런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책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다양해요. 정말 세분화돼서 다양한 책들이 나오고, 그리고 상품들도 지금 예전에는 한 가지로 대량 생산해서 한 가지로 통합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하게 나와요. 아주 세세하게 맛도 여러 가지 맛으로 분석해서 나오고, 그리고 또 주문을 할 때도 내 취향에 맞는, 개인의 취향에 맞는 뭐 토핑을 올리든 뭐를 첨가하든 무엇을 첨가하고 뭐는 빼주고 그러한 것들을 이미 다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그러한 시대로 바뀐다는 거죠. 개인이 중시하게 되는 그런 사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알아야 내 내면에 무언가를 원하고 내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야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달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내 내면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패턴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때 기쁨을 느끼는지 그러한 패턴을 알아야 나한테 맞는 그리고 또 성공하기 위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그 패턴을 사용해서 나를 그런 패턴으로 변화시키고 사용해서 나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으면 그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하잖아. 그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하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똑같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과 비슷한 아니면 나만의 그 사람과 비슷하지만 나만의 스타일로 창조해서 그렇게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잘 알고 또 성공한 사람의 패턴을 잘 알아야 내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메타 무의식을 알아야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담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14가지 패턴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14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신이 어떤 패턴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패턴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변화시켜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주체성이에요. 주체성은 주체 행동형하고요. 반영 분석형이 있어요. 여기서는 주체 행동형이 성공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주체 행동형을 가진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무언가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곧바로 행동을 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마음 먹었을 때 곧바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패턴이라는 거죠. 주체 행동형이.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반영 분석형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의 성향에 따라서는. 반영 분석형은 뭐냐면요.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미리 생각하거나 잘 될 가능성을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행동에 옮기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비행기를 운전하거나 아니면 차를 운전하고 할 때는 미리 분석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먼저 일단 운전대 잡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동기부여의 기준이에요. 동기부여의 기준은 목적 지향형과 문제 회피형이 있어요. 여기서 성공한 사람들은 목적 지향형이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지향형은 어떤 거냐면요. 결과를 이루고 구성한 바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동기로 행동하는 패턴을 말해요. 그리고 문제 회피형은 문제를 피하고 좋지 않은 결과를 현실로 만들지 않기 위한 동기로 행동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어떤 패턴인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패턴은 기쁨의 판단 기준이에요. 이 기쁨의 판단 기준은 타자 기준과 자기 기준으로 나눠요. 여기서 자기 기준이 성공한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타자 기준은 뭐냐면요. 자신의 행동이 잘 되어 가는지를 판단할 때 타인의 칭찬이나 승인이 필요한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기준, 네, 예측하시죠? 어떤 내용이신지? 자신의 행동이 잘 되어 가는지를 판단할 때 타인의 칭찬이나 승인 대신에 스스로의 확신이나 자기 나름의 데이터로 판단하는 패턴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의 패턴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사고의 방향, 네 번째는 사고의 방향이에요. 과거 기준의 사고 방향이 있는가 하면 미래 기준의 사고 방향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미래 기준의 사고 방향이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과거 기준은 뭐냐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하고 싶은지를 이유를 생각하며 자신의 행위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왜 잘 안 풀리는지, 왜 거기에 집중하고 그 원인을 생각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미래 기준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하고 싶은지, 목적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지, 다른 목적이나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내는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왜가 아니고요.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중심이 되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무엇이 되려고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 이러한 일이 발생됐는지, 여기에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생각의 폭을 넓히고 방향을 다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패턴 다섯 번째는요. 과정 선택의 기준이에요. 여기서는 프로세스형이 있고 옵션형이 있어요. 옵션형이 성공한 사람들의 패턴이라는 거죠. 프로세스형은 무언가를 할 때 타인에게서 잘하는 방법을 전수받기를 원하는 패턴이에요. 그럼 옵션형은 뭐냐면요. 무언가를 할 때 스스로 잘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르고 싶어 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잘하고 좋아하고 자신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그래서 좀 더 잘할 수 있고 좋아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형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선택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패턴 여섯 번째는 목표의 초점이에요. 인간 중시형이 있고요. 물질 및 업무 중시형이 있어요. 여기서는 물질 및 업무 중시형이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인간 중시형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즐거움, 설렘, 불안이나 공포가 없는 상태, 걱정이 없고 홀가분한 느낌 등 인간적인 감각을 중시하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물질 및 업무 중시형은 어떤 거냐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이후의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입이나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문제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나 업무를 중시하는 패턴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달성하고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현실적인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지. 그런 어떤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그 과정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중시하고 거기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패턴은요. 목적의 초점이에요. 목적 기준과 체험 기준. 그거와 이제 앞에 말했던 여섯 번째와 이어지는
그러한 패턴이 그런 내용이에요. 목적 기준을 두는 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목적 기준은 뭐냐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최종적인 목적 달성 자체에 기쁨을 느끼는 패턴이에요. 목적을 딱 달성했을 때 느끼는, 그때 기쁨을 느끼는 그런 패턴이에요. 근데 체험 기준은 그 과정을 즐기는 그러한 그 설레임이나 뭐 고향감, 그런 체험, 그런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 그런 데서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8번째, 상황 발생의 원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자 원인형과 자기 원인형이 있어요. 여기서는 자기 원인형이 성공한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타자 원인형은 뭐냐면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원인이 자기 자신 이외에 있다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는 남 탓을 하는 그러한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자기 원인형은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본인이 의식이 투영되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패턴이에요. 9번째는 문제 파악의 기준, 비관 기준과 낙관 기준이 있어요. 낙관 기준이 성공한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비관 기준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받아들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패턴이에요. 낙관 기준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회가 왔다,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고 받아들이고 최선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결단의 기준, 10번째 결단의 기준이에요. 분리 체험형과 실제 체험형이 있어요. 여기서는 실제 체험형이 성공한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분리 체험형은 어떤 일을 결단할 때 이성, 이론, 데이터 등에 치우치는 그런 패턴이에요. 실제 체험형은 어떤 일을 결단할 때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에 근거를 둔 자기 가치관에 치우치는 패턴이에요. 그리고 11번째, 동기부여의 형태, 의무형과 욕구형이 있어요. 여기서는 욕구형이 성공한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의무형은 무엇을 할 때 해야만 해 같은 말이 떠올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욕구형은 무언가를 할 때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 같은 말이 떠올라서 행동하는 그러한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번째, 자기 가치 확인. 여기서는 한정적 자아와 절대적 자아를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는 절대적 자아가 성공한 패턴이에요. 한정적 자아는 뭐냐면요. 만사가 잘 풀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열등하다, 가치가 없다,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패턴이에요. 절대적 자아는 만사가 잘 풀리지 않아도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 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13번째, 조건의 기준. 여기에서는 결과 기대형과 결과 행동형이 나오는데요. 결과 행동형이 성공한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결과 기대형은 조건에 갖추어 있어야지만 하고 싶은 일을 행동에 옮기려 하는 그런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결과 행동형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우선은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움직이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행동으로 하면서 무언가를 추진하고 일을 진행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 갖춰놓고 하려면은 이미 때는 늦지요. 늦을 때가 많지요. 약간 뒷북을 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예. 14번째, 근본 욕구의 방향의 패턴을 알아볼게요. 생존 욕구형과 목적 욕구형이 있어요. 여기서는 목적 욕구형이 성공한 사람들의 패턴이에요.
생존 욕구형은 뭐냐면요. 안전을 확보하고 죽음을 회피하는 등 생존을 위해서 행동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목적 욕구형은 삶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답게 살아가는 등 자기 자신의 자기 실현을 위해서 행동하는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패턴인지, 나는 어떤 패턴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알아가면서 나 자신의 좀 더 성공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노력을 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도달하는데 좀 더 쉽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그런 메타 무의식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성공으로 이끌 수 있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러한 실천법을 알려주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 실천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그것까지 알려드리기엔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